안녕하세요. 스윙칩의 종목 선정입니다. 오늘은 주간 증시 브리핑과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주봉입니다. 현재 저희 나라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정권 2학기이기 때문에 확실한 경제 정책이나 혹은 방향이 아직 발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크게 뭐 시세가 난다든지 혹은 하락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벌써 어, 이번 연도 들어서 꽤 오랫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증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과 여러 가지 기업과 소상공인 또 가계의 부채의 증가 때문에 은행의 금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재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시장 불확실성에 의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베팅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좀 관망을 하자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방향을 못 잡고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상승이 될지 하락이 될지 시장이 판단을 하고 어떤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주봉입니다. 사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좀 더 심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어떤 증시의 큰 흐름에 의해서 같은 이렇게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 역시 아무리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증시에 큰 조정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분위기상 국내 분위기상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상승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 추종 종목이기 때문에 큰 상승이 있고 나서 어떤 조정의 흐름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이 얻어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전까지는 세계 경찰을 자처하면서 굉장히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을 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뭐 연합국 측에다 대러 제재 동참에 따라 연합전선을 한번 공고히 해보자는 그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라든지 혹은 뭐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유럽에서 많이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러 제재에 동참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런 수입의 양이 한 3%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타격이 없습니다. 또한 그 전쟁에 직접 미군이 참전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인적 피해도 없고 또 오히려 이제 자국의 무기들 같은 경우 이제 제블린이라든지 뭐 스팅어 같은 거를 크게 광고 홍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월 25일 날에는 한 3억 5천 달러 군수 물자를 지원했고요. 3월 12일 날에는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0억 원 정도의 그런 군수 물자를 추가 지원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전쟁이 그 무기의 홍보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죠. 또한 이번 전쟁이 미국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속내가 겉에서 보여주는 거랑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이제 전쟁이 지속되길 바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유럽의 어떤 러시아 천연가스 대체품으로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전에 이제 석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35달러 미만으로 갔었을 때 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을 때 미국의 셰일 가스 그런 셰일 뭐 석유 그런 기업들의 30%가 파산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기간을 겪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년 만에 셰일 그 시초업체가 미국 IPO를 합니다.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하는 거죠. 아틀라스 샌드라는 그런 셰일 업체인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유가도 높죠. 10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약 40달러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이 겉으로는 그 전쟁 빨리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그렇게 좋은 그런 속마음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5월 그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상을 지금 공식화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계속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시장에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이제 생각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기에 굉장히 좀 변동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에 비해서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만큼 주식이 증권 시세가 빠지고 난 다음에도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는데 그거에 반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졌죠. 왜냐하면 테크 기업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런 변동폭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밀값이 13년 내 최고로 지금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톤당 400달러가 넘었다. 동아일보에서 4월 21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여파로 인해서 밀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전보다 한 8.8% 상승했는데 이것은 2028년 말 이후에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밀 가격이 오르면서 밀가루 음식 역시 굉장히 많이 뛰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그냥 이러고 말자, 이러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넘어가고 말자 이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럼 요 관련된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 영향을 어떤 기업이 받고 어떤 기업에 호재가 되고 어떤 기업에 이제 악재가 될 수가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재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대한사료 같은 경우, 이런, 곡물이라든지 사료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은 그것을 상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실적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났었을 때 어떤 기업을 한번 살펴봐야 될까? 어떤 기업의 주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투자는 안 하더라도 한 번씩 공부하는 의미에서 분석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5월 4일날 첫 국가 부도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동아일보에서 4월 22일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2달이 지나도록 현재 러시아가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죠.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블룸버그가 익명의 러시아 정부와 국영기업 고위 관계자들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푸틴 집권 20년 동안 이룬 경제가 모두 다 끝장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크다. 계속 전쟁하려는 푸틴 때문에 경제는 불구가되고 세계의 영향력도 상실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위급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국채 이자를 달러화가 아닌 루브라로 상환을 했죠. 이거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국제금융기관인 국제스와프 파생상품협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 달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자를 내고 나서 한 달이 최종적으로 지났었을 때 갚지를 못하면 이거는 국가 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5월 이제 4일이 이제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1918년도 소련이 이제 수립이 되고 나서 국가 부도가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돈이 없죠. 미국 내 전 달러화 이런 자산을 모두 다 미국이 이제 동결해 놓은 상태이고 국제 금융 결제망의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서 이제 퇴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고립이 된 것입니다. 고립이 북한처럼 러시아가 지금 현재 달러화도 없고 어떤 뭘 팔아도 이제 돈을 이제 송금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뭐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고 봐도 무방한데, 러시아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일 날. 서방의 금융 제재부도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인데, 금융이 제재가 되다 보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그 바다에 동동동동 떠 있는 이제 섬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는 겁니다. 공급망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라의 이제 재고가 다 떨어지면 물가는 치솟고 자멸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부도가 위기가 난다. 이게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여파가 가기 때문에 이것도 또 증시에 크게 이렇게 어떤 큰 출렁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놓아야 될 부분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원전 18기 수면 연장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의 어떤 그런 기조를 지금 굉장히 180도 바꾸고 있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이 거의 고사 직전, 아사 직전에 있었는데 이제 한 줄기 이제 가뭄에 단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후 원자력 발전소 수명을 연장한다. 이거 이렇게 그 신청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운전하겠다. 이렇게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후된 원전을 계속 돌리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10기였는데 이게 18기로 한 80% 이상 더 늘려서 이렇게 운전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자는 이거 그러면 민주당에서 또 법안을 반대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시행령으로 민주당 반대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강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행령으로. 이거 또 여러분들이 원전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떤 기업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또 지루한 증시, 청룡 열차 탄 테마주. 지금 쌍용차가 뭐 에디슨이라는 기업에서 뭐 인수한다 그러다가 지금 뱉어냈죠, 다시. 그리고 또 쌍방울이라는 기업에서 3월 달에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고 뭐 KG 그룹 쪽 관련 업체들도 지금 우리도 한번 M&A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증시가 지금 관련 기업들의 증시가 널뛰게 있는데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뭐 동전주였는데 1,500원까지 갔다가 다시 700원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좀 돈이 될 것 같아서 진입이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잘못되면은 굉장히 큰 여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한 번씩 살펴보시기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 생명 같은 그런 돈을 투자할 때는 굉장히 조심히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있죠.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다 해제가 되고 5월 2일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실외 마스크조차 해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2년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배달 플랫폼 같은 기업, 또 인터넷 플랫폼 같은 기업, 그다음에 OTT, 비대면 관련 기업들이 지금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세가 당연히 둔화되겠죠. 왜? 온라인 쪽 위주로 뭐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쪽으로 바뀔까요?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겠죠. 관광도 할 것이고, 뭐 여행도 할 것이고, 숙박, 유통, 문화, 서비스, 뭐 도소매 등 사람들이 이제 보복 소비가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기업이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5월 2일날 마스크 벗죠. 마스크 벗게 되면 어떤 기업이 또 도움이 될까요? 여자일 같은 경우 얼굴 화장, 뭐 피부 미용 이런 거 많이 신경 안 썼는데 뭐 어떻게 보면 뭐 마스크 이런 미용 마스크 있죠, 여러분. 이렇게 얼굴에 붙이는 거, 촉촉하게 하는 거 이런 거 관련 기업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패션 관련된 기업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슈가 나왔었을 때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지금 한창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름, 가을 준비가 벌써 들어갔죠. 여름에 어떤 기업이 또 도움이 되겠습니까? 냉방 가전, 뭐 치맥 관련, 음식료 쪽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야구 보면서 치킨 맥주 먹을 수도 있고 더우니까 냉방방 가전이 또 이런 기업이 지금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나 이때 한번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까? 아니야, 조금 더 이따가 잡아야 되겠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평상시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1년에 딱 한 번 매매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여름에 특수를 누리는 기업인데요. 평균 수익률이 그래도 1년에 10%가 넘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이것도 자신의 실력입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분석해 보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그런 평상시의 공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이슈가 누군가에게는 지나가는 가십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죠. 누군가가 좋은 종목 하나 추천해줘서 한번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이제 일어나는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혹은 이런 변화가 어떤 기업에 영향을 주고 어떤 결과를 갖고 올까라고 수시로 분석하는 거 굉장히 좋은 그런 습관입니다. 누군가는 전쟁이 났네 하면 뭐 그 나라 참 안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디서 전쟁이 났고 그곳은 어떤 제품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테마주가 활활 타오를 때 이렇게 막 타오릅니다. 막 타오를 때 이 꼭지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테마가 형성되기 전에 이 부분에서 내가 무혈 입성하는 것입니다. 무혈 입성을 해서 테마가 막 올라가고 있는 이 고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할 때 나는 유유히 털고 나오고 시장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수익을 이제 한번 벌어볼까? 수익을 한번 이제 나도 한번 올려볼까? 라고 할 때 박수 받으면서 퇴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런 좋은 투자 습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브리핑과 이슈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런 분석, 요런 이슈, 요런 그 방법들이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기초 그런 체력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슈에 관련해서 분석해보고 어떤 기업에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도움이 될까 혹은 뭐 악재가 될까 이런 걸 한번 평상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행집의 종목 선정이었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